공동명예 강요하는 욕심쟁이 예비 시어머니, 파혼으로 혼내준 썰.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던 예신입니다. 이제는 파혼을 했으니 그냥 30살 여자 사람이라 해야겠네요. 저희 집안은 큰오빠와 언니, 그리고 늦둥이인 저, 이렇게 3남매인데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터라 아버지 혼자 저희 3남매를 힘들게 키워오셨어요. 아버지께선 지금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해오시고 있고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죠. 아버지는 저희 3남매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너희 결혼할 때 눈치 안 보게끔 내가 공평하게 다 집 한 채씩 해줄 거니깐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3남매에게 모두 집을 해주신다는 건 무리가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언니가 큰 오빠는 남자니까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여자라서 그 정도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한평생 왜 열심히 살아온 줄 아냐? 다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려고 그런 거다. 이 애비가 결정한 일이니 너희는 마음 쓰지 말거라.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큰오빠와 언니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한 채씩 주셨었고요. 그렇게 이제 늦둥이인 제가 결혼을 할 차례가 되었죠. 남친과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친이라 해야겠네요. 전남친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상견례까지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갔었죠.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제가 결혼하면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고 남친 어머니께서도 잘난 것 없는 아들이 집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전 남친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은 아버지께 드리고 올 테니 혼수만 해오면 된다고 얘기했고 전 남친은 당연히 환영했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 전 남친과 남친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신혼집을 잘 구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빠랑 언니랑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세아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가자. 집은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많은 내가 잘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집은 저희 오빠, 언니와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그럼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아니요, 어머님.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건데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께서 아니, 부부가 되면 재산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들어보니까 너 여태 모은 돈을 아버지께 드리고 온다고 했다면서? 그럼 당연히 집은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태 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 제 입장에선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건데 공동명의를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좋게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공동명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 남친은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고 묵묵히 고개 숙인 채 밥만 먹고 있고요. 제가 20대 중반만 됐어도 고민을 했겠지만 알 만큼 알 나이인데 저를 바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꾹 참고 남친 어머니께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께 집 안 받고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내서 시작할게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공동명예 강요하신 거 보면 거지들과 사돈 안 맺겠다고 당장 파혼하라고 하실 것 같네요. 그러자 전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 둘 다 발끈하더라고요. 전 남친이 저에게 왜 그렇게 삐뚤어지려고 그러냐길래 내가 뭐가 삐뚤어졌는데? 라고 했더니 너 지금 집 가지고 유세 부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집인데 오빠랑 어머니께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강요하시는 거 알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걸?
이랬더니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걸 눈치채셨는지 남친 어머니께서 얘야, 평생 함께 할 사이인데 진명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공동명의로 하고 평생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더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야말로 진명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평생 같이 살 건데 누구의 명의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공동명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아버지 돈이 탐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덧붙여서 공동명의로 하면 어머님은 저랑 저희 집안을 호구로 알고 아버지 재산도 나누자고 할 것 같아서 이 결혼 못 하겠어요. 하물며 저희 오빠랑 언니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혼수 부담 덜어주겠다고 가전이나 가구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없고 한다는 말씀이 공동명의를 하라고요? 이런 배려심 없는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마음 전혀 없어요. 라고 한 뒤 전 남친에게 오빠, 나랑 결혼하려면 가족들하고 인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할 거야? 물어보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뒤 집으로 돌아왔죠. 계속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리기 바빴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내가 이런 일 생길까봐 너희들한테 집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야. 우리 막내 어리숙한 줄 알았더니 똑부러지게 잘 컸네. 앞으로 그 거지 같은 집안하고 상종하지 말고 나도 그 집에서 오는 연락 안 받을 테니 다시 좋은 사람 찾아봐라. 만약에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도 혼자 살 수 있게 집은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요즘 시대에 결혼 안 하는 게 흠이냐? 나는 그냥 우리 막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다음 날도 전 남친에게 계속 전화 오길래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받았더니 자기야,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나 자기 말대로 우리 가족들 안 보고 살 테니까 우리 결혼 그대로 진행하자. 나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나 이미 아버지께 다 얘기했고 오빠네 식구들 모두 거지라고 하시면서 파혼 잘 결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나 생각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 뒤로 뭐라 계속 설득하는 말들을 했었는데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이번엔 남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평생 우리 애 안 보고 살 테니까 하기로 한 결혼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단호하게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 거지들 적선하며 살게 될 것 같아서 싫어요. 그리고 영 끊으면 결혼하겠다는 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고 공동명의 얘기 나왔을 때부터 파혼 결심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통화할 일 없을 것 같네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깔끔하게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건데 내가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 이런 한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제 자신도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든 간에 사돈의 돈에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파혼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와 웬만큼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래도 힘내려고요.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지금보다 더 따지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문제 삼지 않고 결혼해서 나중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재고 따져서 아닌 인연은 애초에 끊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남자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할 일 잘하고 있다 보면 다시 좋은 남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똥차 가면 벤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장며느리라고 하는 시어머니께 시원하게 한마디 한 썰? 안녕하세요. 32살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여자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며느리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시댁에는 저희 아주버님이 함께 살고 계신데 결혼한 지 7년 되셨고 결혼 3년 차쯤에 아주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시댁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계시죠. 형님은 평소 말수가 적으시고 되게 순한 분이시라 별말 없이 아주버님을 따라 시댁으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이없는 농담을 해도 성격 좋은 저희 형님은 잘 웃어주십니다. 장난칠 때 웃어주는 사람 참 좋잖아요. 외동딸인 저를 동생처럼 잘 대해주시는 형님이 너무 고맙고 든든했었죠. 시댁이랑 가까이 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주말마다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주말마다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가족들과 지인들 집들이도 하느라 시댁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말을 시댁에서 함께 했네요. 처음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저희가 오셨다고 한우를 준비해 주셔서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건 형님이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은 먹으며 웃고 떠들기만 했었죠. 저는 형님이 힘드실까봐 집게와 가위를 하나씩 더 가져와서 같이 고기를 구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큰며느리가 잘 굽고 있는데 뭐하러 손을 보태냐고 어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고 형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자꾸 본인이 할 테니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네요. 결국 형님도 저도 고기는 얼마 먹지 못했는데 식사가 끝나더라고요. 기분 안 좋은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아니, 아까 형수님께서 고기 구우신다는데 많이 먹지. 뭐하러 거들고 있다가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데다가 이 말을 들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촌이 이런 걸로 싸우면 밑도 끝도 없겠다 싶어 꾹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 시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형님은 화도 안 나는지 당연하게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기 불편해 남편에게 그냥 주말에 시댁에 가지 말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가서 갈비찜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사 준비를 형님 혼자 하시길래 거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을 가져와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형님께는 죄송했지만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아 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앨범을 봤어요. 진짜 나쁜 동서죠. 상을 다 치우고 형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설거지는 좀 이따가 하고 과일 좀 내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깐 형님이 또 군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고 과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천사 같은 형님은 내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동서는 들어가서 과일 먹어. 하시더군요. 제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 형님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아니, 손님이 무슨 집안일을 한다고 그러냐. 어서 와서 과일이나 먹자. 라며 계속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라고요. 형님이랑 설거지만 얼른 하고 나가겠다고 대답했더니 이번엔 직접 부엌으로 오셔서 형님한테 너는 애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길래 애가 안절부절 못하고 설거지 한다고 난리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 표정이 굳어지시는 걸 보고 괜히 설거지 한다고 나섰나 싶은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여보, 시어머님께서 왜 형님한테만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며느리가 밥 해주는 식모도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이없고 착하디 착한 저희 형님이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하니 만만하게 보는 건가? 라는 생각에 독을 품게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주 전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조개와 해물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솥이 없어 여러 번 쪄야 하는 상황이라 한 판을 찌고 나서 다들 거실에 앉아 열심히 먹고 있는데 형님께서는 주방에 혼자 남아 찌고 굽고 계시길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저도 주방에 남아 형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도와드렸죠. 역시나 너무 착한 우리 형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동서는 어서 가서 먹어. 손님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고 아니에요, 형님. 형님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갈래요. 우리 빨리 끝내고 같이 가서 먹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형님 일을 거들어드렸죠.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건지 거실에선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4명이서 하하호 웃고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판을 찌고 형님과 함께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형님께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라고 잠시도 쉴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형님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지 말고 드세요. 하고 제가 대신했는데 형님은 계속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남은 것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다들 지저분하게 드신 탓에 멀쩡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꾹 참으며 먹으려 했는데 시아버님께서 본인들 다 먹었으니 상을 치우고 맥주를 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인내심이 폭발해버리더라고요. 시키는 거 다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본인들 식사 다 끝나셨다고 상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라고 조용히 얘기했더니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넷이서 넋이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헛기침 하시고 남편은 얼굴 새빨개지고 아주버님은 눈치 좀 보는 듯 하더니 화장실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더니 잠깐 방에서 보자꾸나. 라고 말씀하신 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따라 들어갔죠. 문을 닫자마자 너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어른들 있는 밥상에서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내가 너더러 하라고 했냐? 다 큰 아가한테 시켰는데 네가 오지랖 부려놓고 왜 좋은 식사 자리를 망치냐 망치긴? 네가 하는 게 딱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막장 며느리가 하는 짓거리 아니냐? 듣자 하니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이 상황이 어이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이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안 했으면 당연히 형님이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씀이시죠? 저희 형님이 무슨 종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인 부리듯이 대하시는 거예요? 하고 큰 소리로 얘기했더니 남편이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애초에 저희끼리 밥 먹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제 말 무시하던 남편 놈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말로 형님이 뭘 잘못했는데? 사업 말아먹은 건 니네 형인데 왜 우리 형님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건데? 니네 형은 우리 형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대? 사업 말아먹고 집에 기어들어와서 살자고 한 것도 군말 없이 따라준 형님한테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온 집안일을 다 시키는 건데? 라고 하자 조용히 좀 해. 아무리 네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여기 방음 잘 안 되는 거 몰라? 동네 사람들 다 듣고 흉보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지? 동네에 소문 이상하게 날 건 걱정하면서. 형님 속, 내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너나 너네 형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소시오패스라고 불러, 소시오패스.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시어머님께서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머니, 저니깐 이 정도 하고 많은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형님같이 참고 사는 줄만 알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종부리듯이 부리시는 거죠? 딱 보니깐 저도 몇 년 지나면 형님처럼 몸종 부리듯이 부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꼴 못 보겠네요. 차라리 지금 영 끊죠 뭐. 라고 맞받아치자 일이 너무 커진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이 재빨리 제 손을 끌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돌아가는 길이 어찌 그리 길게 느껴지는지 그날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 한마디도 않고 잠도 따로 잤어요. 다음 날이 되니 남편이 먼저 다가와 사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하는 못된 것만 보고 배운 것 같은데 이거 명백히 당신 가족 잘못이야. 사과는 시어머님께서 하셔야지 왜 내가 해? 그리고 나한테는 사과 안 해도 형님께는 사과드려야지. 그게 경우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아무 말 없이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냉전 중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형님이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사과드리자 동서, 나는 괜찮아. 오히려 고맙더라. 지금까지 내 복이겠거니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으며 살았었거든. 근데 우리 동서 보니깐 나도 용기가 나더라. 이제 나도 동서처럼 할 말은 좀 하면서 살아야겠어. 우리 동서 정말 고마워.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안 봐도 뻔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착한 형님 기분도 풀어줄 겸 데이트 가기로 약속 잡았죠. 지난주 주말에는 저 혼자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 근처에 제가 잘 가는 아구찜 집이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실컷 먹고 왔네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언젠가는 시댁과도 풀긴 풀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래도 제가 시댁에서 한 게 잘못인 건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현명한 조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다들 저보다 결혼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내 뺨 때린 경우 없는 시누이 똑같이 되갚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6살 여자 사람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데 뭐랄까 좀 딱딱한 스타일이에요. 저희 남편 고향이 부산인데 상견례 때 만나보니 시부모님도 신우도 모두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은 부산, 친정은 서울이라 제사 때 외에는 잘 찾아뵙지 못해 여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 올해로 10년 됐어요. 졸업 후에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괜찮다는 중견 기업에 입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사석에서 몇 번 만나보니 가치관도 잘 맞길래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해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되었네요.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얘기가 잘 통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며 본인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아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둘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자녀 계획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오순도순 재밌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저희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많아요. 막내는 많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신우도 서울에 살다 보니 종종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가끔 같이 외식을 하고 부부 동반으로 놀러도 가곤 했었죠. 성격은 저희 남편처럼 딱딱한 편인데 남편은 무뚝뚝한 편인 반면 신우는 좀 떽떽거린다고 해야 하나? 성격이 몹시 불같은 편이고요. 항상 본인은 화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 무조건 화가 나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신우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애가 2이나 있는데 작년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늦둥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애 둘 낳는 곳도 찾아보기 힘든데 셋이나 낳은 걸 보면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럽기도 했고 멋져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늦둥이 덕분에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저번 주에 아주버님께서 출장을 가고 안 계신다고 하시길래 신우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희 부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너그 인자 결혼한 지도 좀 됐는데 생각은 없나? 남편은 음따.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고 저도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너그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기다. 우리 봐라 애가 서이나 돼 있가네. 일이 정이 넘친다 아이가. 나중에 다 늙어봐봐라. 너그를 누가 돌봐주고 할 끼고 일이 생각이 없어가 될 일이가. 분명히 자녀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잔소리가 계속되니 남편 표정이 굳더군요. 저도 계속해서 듣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도 식사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우스갯소리로 저희 둘 다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둘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같이 실버타운이나 들어가죠 뭐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신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그 그럼 생각이 없다는 말이지. 그럼 우리 늦둥이 좀 데리고 가서 봐도. 내도 인자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늦둥이가 걸리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좀 해둬라.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를 갖지 않는다 라는 결정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도 큰 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신 말씀이겠거니 해서 저희 회사 다녀서 평일에는 시간도 없고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대뜸 화를 내시면서 하여튼 간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게 사람들 다 베리 놓는다. 온천지에 커리어 우먼 싸우면서 좀 치키 세워주 있가네. 밖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이리 유세를 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고마해라. 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신우가 전현적이 우리 동생도 다 베리 났네. 조카 좀 봐주는 기 그리 어려운 일이드나. 니가 하나치 말 잡고 여시처럼 살살 꼬드기 같고 정말 저기 절에 안 하나.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는 황당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시정지 된 것처럼 계속 정색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능력도 키울 자신도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덮어놓고 나으신 거예요? 라고 맞받아치자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지 일어나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뚫린 입이라고 그리 씨부리 샀나.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바락바락 대드노.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신우를 말렸고요. 근데요, 저 나름 성질 있는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여러 개 시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고는 못 사는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뺨까지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분명히 좋게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대화가 안 통하면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똑같이 신우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애 안 낳고 살아요. 왜냐고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기 싫어서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들으셔야죠.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저한테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떤다고 하셨죠? 그럼 본인은 애 낳았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라고 말한 뒤 넋이 나가 있는 신우의 표정을 보며 혼자 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안 풀려서 좋은 날 따려고 아껴놨던 와인을 따서 혼술 좀 했어요.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꽤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야, 내가 미안타. 내는 고마. 누나 집이 얼마 안 머니까네. 종종 왕래하려고 캣 던긴데 일이 이래 됐네. 내도 앞으로 누나네 안 보고 살라니까 고마 화 풀어라. 라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그래서 여보, 나한테 사과하지 마. 여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걸 보니 다들 남의 편 해도 저희 남편만큼은 제 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안방에서 진지한 얘기 좀 했습니다. 혹시나 여보도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이 바뀐 거면 얘기해. 같이 준비해보자. 그 말을 듣고 그 무뚝뚝한 남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뱉은 말이 있어가 얘기를 못 했는데 나이 묵어가매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다 키우는 얘기다 보니까네. 내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 그래도 자기가 부담스러울까 싶어가 말을 못 했다. 우리도 인자 애를 가지보모 안 되겠나? 무뚝뚝한 우리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보기도 했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더라고요. 다가가서 꼭 안아줬죠. 그 일을 계기로 뭔가 더 돈독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확신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과 연차를 쓰고 함께 병원에 다녀왔죠. 이제 저희도 노력해보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계획 없이 막 낳는 신우처럼은 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잘 풀린다면 그때 꼭 신우를 다시 만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생각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손찌검했으면 본인은 피눈물 흘릴 각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강 잡으려던 개념 없는 신우이 참교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지금은 육아와 가사만 하고 있는 주부예요. 제 기강 잡으려던 개념 없는 우리 신우 참교육 시켜준 이야기가 생각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신랑은 저랑 동갑인데 착하고 직업도 좋습니다. 제가 빠른 연생이라서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보다 한 학년 위예요. 신랑은 연년생인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고 학년은 저와 같죠. 신우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때였어요. 그 당시 둘의 결혼 얘기가 한참 오가고 있어서 시댁에 인사도 드리고 했었지만 신우가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안의 큰 행사이다 보니 조금 얌전하게 있었었는데요. 나중에 신랑에게 들었더니 신우가 저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결혼하기로 확실히 얘기된 것도 아닌데 집안 행사에 왜 불렀냐는 둥, 저런 사람이 나중에 애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웃긴 건 그날 신우하고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되게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가 되게 성격도 급하고 성질도 있는 편인데 성격이 급한 것만 빼면 엄마 성격을 꼭 빼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평가한 신우가 참 개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전하면서 제 편을 들었으니 예뻐해달라는 신랑이 참 순진무구해 보였죠.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오면 얘기는 해야겠다 하고 속에 담아두긴 했었어요. 신랑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밥이나 함께 먹자고 해서 신우 부부와 저희 커플이 식당에서 만났어요. 음식을 시키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반말을 시작하더군요. 처음부터 기선제압 들어오는 느낌 아시죠? 제가 말을 끊고 왜 반말을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 여자친구인데 반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동생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초면에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죠. 놀라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던 신우가 으어, 어디서 봐. 반말이야. 라며 더듬거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환갑잔치 때 저를 만만하게 보고 기강을 잡으려다가 제가 세게 나가니 놀랐던 거겠죠. 신랑이나 아주버님께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저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둘 다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나 너처럼 예의 없는 신우 있는 집으로 시집 안 갈란다. 나 이제 네 동생 여자친구 아니야. 듣자 하니 나랑 학번은 같다면서. 너 같은 신우 있는 집에 시집 가면 스트레스만 받다 이혼할 게 뻔하거든. 네 동생 혼사길 네가 막은 거니깐 죄책감 갖고 잘 살아봐. 라고 얘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와서 그래도 자기 누난데 그렇게 막말하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지금 누나편 들려고 나온 거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서기 전에 저 대신 난리치지 않은 것을 사과할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우리 사이는 의미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더군요. 중립이면 먼저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하라 해야지. 왜 당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전화며 문자며 신랑이 사과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신랑이 신우에게 뭐라고 했던 것인지 그 이후로 시댁에 놀러가서 신우를 마주치면 저에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꼭 얘기할 것이 있으면 존대와 반말을 반반 섞은 듯이 말했고요. 아무런 사과 없이 그렇게 행동하길래 저는 그냥 호칭 없이 반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요량이었는데 순한 분들이시라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면대면 지냈죠. 하루는 시댁에 놀러 갔는데 여름 휴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계신 자리에서 신우가 저한테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길래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자 부엌으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여름 휴가 같이 가자고 얘기했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따라가? 그리고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그럼 밥은 누가 해? 당연히 며느리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결혼 안 할 거야? 또 제 신경을 건들더라고요.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다. 시부모님이랑 네 동생 밥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도저히 열받아서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조금 크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들으셨는지 부엌으로 오셔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초면부터 너무 반말을 하시길래 저도 같이 반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사람의 누님을 예의가 없다고 가르치려 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이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아니 너는 무슨 초면부터 반말을 했냐?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때 신우의 표정이 정말 대박이었죠. 동영상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아쉬웠어요. 그러던 중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는 자리에 본인이 껴도 할 말이 없다며 나중에 결혼식 때나 인사드리겠다고 하길래 시댁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신우는 꿋꿋이 나오더라고요. 시댁에서 결정하신 일이셨을 테니 따로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중간중간에 자꾸 끼어들더라고요. 서로 예비신부 예비신랑 칭찬해 주시기 바쁜데 눈치 없게, 심지어 부모님들께서도 언급 안 하시는 혼수 얘기를 꺼낸다든지 집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요.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저희 집도 시댁도 다 알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있었죠. 얼추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드디어 결혼식 날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편하신 날짜를 말씀하시라고 양보하고 있던 와중에 신우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원래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가르치는 듯한 말투, 순간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죠. 개념이 없는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거잖아요? 제가 나섰죠. 설마 어른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서로 겸양하시느라 양보하시는 거예요. 어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요?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한 뒤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우가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에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하시며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신우 표정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썩어버렸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좋게 넘어가신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가 노발대발하시며 신우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느니 시집 가면 고생할 것 같다느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성질 그대로 물려받은 딸내미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신우 때문에 고생하겠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신우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계속 제 기강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시도하고 있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이에요.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니 아마 멘탈 붕괴되었을걸요? 순하고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 그런 시부모님 닮아 착한 우리 신랑과는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께서 저와 저희 집에 하시는 것을 보고 결혼 잘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신랑에게 들어보니 신우 성격이 워낙 엉망이어서 집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는데 제가 시집 오고 난 뒤로 참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온순해지는 것 같아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대요. 저희 신랑도 결혼 전엔 신우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너무 행복해했고요. 정말 이런 새가슴 가진 신랑이지만 다른데 한눈 안 팔면서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저도 요즘 많이 행복하네요. 신우가 먼저 건들지 않으면 저도 얼굴 붉히면서 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를 먼저 건드린다면 그때는 또 참교육 들어가야죠. 앞으로도 살면서 신우와 부딪힐 일이 많겠지만 절대 피하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조선시대 마인드 남친과 남친 어머니 때문에 시원하게 파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5년차 20대 후반 여자 사람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했던 4년 만난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생각 그리고 제 생각이 너무도 달랐는데요. 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남친은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특히 항상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죠. 제가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본인 일인 것처럼 화를 내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덩달아 행복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남친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약속했고 2-3년 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결혼을 해서도 어머니와 함께 식당 일을 계속할 생각이고 언제 자기가 따로 독립을 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자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는 저대로 직장을 다니고 자기는 자기대로 식당 일을 한다면 둘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나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동네는 같아도 부모님과 따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도 불편해서 따로 나와 사는 처지에 저와 결혼을 하면 갑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에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술 한잔하며 진지하게 얘기하던 도중 또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결혼을 해도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면서 함께 식당을 운영할 마음은 더더욱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던 것은 제 반응이 궁금해서 농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가지고 시험하려 한 것이냐며 화를 냈는데 남친이 당황하며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입장 바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자기는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네 집에 장가를 가는 거야? 나는 제가 알던 남친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의 멘트를 내뱉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더니 나 원래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야. 몰랐어? 라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연애하는 4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알콩달콩했던 남친의 모습이 전부 다 가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근하고 돌아와 신랑과 알콩달콩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신혼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직장을 포기하고 식당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다 떠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다. 라고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딱 잘라 거절하는 저에게 잔뜩 실망한 눈치였어요. 저의 반응이 궁금해서 해본 농담이라고 하기엔 진심이 가득 담겨 보였고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지금 흐지부지 넘어갔다가 혹시나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함께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그러면 어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남친이 조금 누그러진 채로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 내일 식당에 찾아가 남친 어머니와 남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도 남친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남친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시다면서 저를 혼내듯이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직접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그냥 얌전하게 식당 일이나 거들면서 살아. 라는 막말과 함께 결혼을 하면 퇴사하고 식당 일이나 돕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에게 했던 말을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이 짜증났지만 남친 어머니께도 남친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께서 제 의견을 듣고는 여자가 이렇게 드세면 어쩌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친이 왜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음이 확 떠나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결혼할 만큼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을 시부모님 봉양하고 집안일을 거들 사람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고요.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할게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규모의 식당 운영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겨우 이런 식당에서 일하려고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오히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를 붙잡거나 제 마음을 돌리시려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뒤 나와버렸어요. 남친은 저에게 실망했다며 우리가 만나 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끝을 낼 수 있는 거냐며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고 남친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느껴져서 환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해버렸죠. 그 뒤로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왔었는데 남친이 다른 핸드폰을 빌려서 연락한 것 같아 받지 않았어요.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돌아보면 즐거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4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치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결혼했다면 아마 남은 제 인생이 더 불행했을 것 같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결정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해봤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 무시하고 아주버님께 올인하던 시부모님 결국 차갑게 버림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장남인 아주버님께 올인하고 저희 부부는 거들떠도 안 보시던 시부모님 밑빠진 독에 물 열심히 부으시다 버림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 얘기가 오가며 시댁에 왕래할 때부터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의 관계는 그다지 애틋하지 않아 보였어요. 저에게는 남편과 싸우지 말고 떠받들며 살아라고 하셨는데 말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같은 자식이지만 아주버님 말에는 껌뻑 죽는 반면 저희 남편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정도가 심하다 보니 처음에는 혹시 친부모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남편이 얘기하길 시부모님께서 유달리 아주버님을 아끼셨대요. 우리 장남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으니 남편 입장에선 서운할 법도 한데 집이 가까우니 가끔 주말에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같이 식사나 하자며 편에 유념치 않아 하는 남편이 정말 어른스럽더라고요. 오냐오냐 자란 아주버님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직업은 있으셨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보니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면 방 안에 틀어박혀 주야장천 게임만 하시면서 밥 갖다 달라, 간식 갖다 달라 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이셨죠. 시부모님은 그런 아주버님께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시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못한 이유를 본인들 탓으로 돌리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곤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하루는 시댁에 놀러 간 날
시부모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저와 남편과 아주버님만 있었는데 본체도 않고 방 안에서 큰 소리로 배고프니 밥 좀 차려라, 간식 좀 가져와라 등등 계속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하던 대로 군말 없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방으로 쫓아 들어가 아주버님과 크게 말다툼을 했고요. 충격적인 건 뒤늦게 돌아오신 시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저희 남편에게 형한테 건방지게 대든다고 크게 뭐라 하신 뒤 아주버님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저희 남편은 웬만하면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던 중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원래 알던 사이셨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소식이 없다가 취직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들 알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어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속도 위반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았고 단순히 조건이 잘 맞고 나이가 있으니 그냥 결혼을 서두른 것 같았죠. 아무튼 그렇게 능력이 좋은 형님이 와이프가 된다고 하니 아주버님은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시부모님도 덩달아 신나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셨죠. 그렇게 능력이 좋지 못한 저는 서운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신나하시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은 모아놓은 돈에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낡은 아파트를 한 채 준비했어요. 새로 인테리어까지 싹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사진을 막 보내줬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집안에 대들보인 장남이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하니 평생 모아오던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괜히 하소연하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까 싶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주버님이 자꾸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인테리어 비용이니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들여야 한다느니 하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거였죠. 저희가 여유 있게 사는 편이 아니라서 여윳돈이 없다고 하니 볼멘 소리를 하며 그럼 혹시 대출이라도 알아봐 줄 수 없냐고 했대요. 남편이 어이없어하며 집을 해가는데 그 정도는 형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주버님께서 형수님의 집안 사정이 잠시 어려워져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랬다고 얼버무렸대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께서 금전적으로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의아하게 생각한 남편이 형수님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냐고 되물으니 왜 자꾸 형수 얘기를 하냐며 화를 냈다고 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형님이 시댁에 모일 때면 자연스레 모든 대화는 형님에게 집중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유학 생활은 어땠는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등등 얘기를 물어보면 잘난 형님은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하며 얘기를 늘어놓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뭔가를 고민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형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유학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 진실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된다고 했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냐며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형수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분이 있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더니 직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글쎄 파견직으로 잠시 근무 중이라고 했대요. 남편이 지인에게 평소 형님이 자랑하시던 연봉과 복지 등은 동일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순 파견이기 때문에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회사에서 지급을 받을 것이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정말 어이없고 당연한 답변을 받게 된 것이었죠. 사기 결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저희 남편이 적어도 시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디 건방지게 형수님 뒷조사나 하고 다니냐면서 크게 혼을 냈다고 하셨어요. 그날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아주 통쾌한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형님의 직장 얘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형님에게 넌지시 여쭤봤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도대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증거 있냐고 따졌대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셨던 아주버님께서는 말리기는커녕 형님 옆에서 거들었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던 시부모님께서 참다 못해 혼을 내셨지만 형님은 더 화를 내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집을 뛰쳐나갔고 아주버님도 시부모님께 심한 말을 한 뒤 형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대요. 시부모님은 배신감을 크게 느끼시고 저희 남편에게 하소연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저에게 전화했던 것이었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남편이 앞으로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동안 시부모님 덕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꾹꾹 참아오다 결국 터져버렸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해드리며 저희 부부는 그동안 시부모님께 대우받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아마 시어머니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아주버님과 형님과 잘 지내시라고 하곤 전화를 끝냈습니다. 남편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쌤통이라는 생각보다 저희 둘이 그 일을 계기로 더 끈끈해진 사이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시댁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하고 둘이 오순도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도 친정에는 같이 가겠다는 남편을 보니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우리 못난 시댁 식구들 덕이겠죠? 고마워요, 시댁 식구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